몬테소리 교육에서 또 자연과 또 벗삼아서 감수성도 좀 풍부하게 올릴 수 있고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생기고 하려면 자기도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몬테소리 교육이 참 좋지 않나. 이 유아교육계 평양냉면 같은 교육이 좀 슴슴한데 아이가 막 점점 크게 변화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 몬테소리 어린이집의 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이들의 아버님 세 분을 모시고 몬테소리 기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의사, 세무사, 배우이신 아버님들, 전문인들의 아버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빠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몬테소리 교육 궁금하시죠? 오늘 참석하시는 아버님 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년 10월생 으뜸이 아빠 안과의사 김경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생 로하의 아버지 배우 정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생 황공주의 아빠 황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야, 이 사건 이제 그만하자고. 너 이 사건 쫓다가 그래 일단 집으로 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정순원이라고 합니다. 아빠 상 탔어. 우리 아이를 몬테소리 기관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도 같아요. 몬테소리 기관에 가자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몬테소리를 지나가면서 들어만 봤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여보 이런 게 있어, 이제 몬테소리 어린이집이 오픈을 한대, 개원을 한대. 알겠어 하고 사실 그 입학 설명회 그거를 한다고 하셔서 이제 갔죠. 싫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들어보자 해갖고 들었는데 이제 들으면서 빠진 거죠. 이런 교육법이 있었구나, 이런 교육이 있었고 이런 철학이 있었구나 라는 걸 좀 처음 알게 되고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한테 조금 적용이 되면은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 주변에 아버님 중에 또 발도르프를 보내고 있는 아버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몬테소리 보내시는 관심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더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내의 말은 잘 안 들리는데 다른 동료 아빠들이 말하는 건 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점점 더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몬테소리 어린이집에. 감사합니다. 첫인상 잘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번에는 으뜸이 아버님은 어떻게 먼 거리에서 오시게 됐는데 저희 몬테소리 교육을 어떻게 접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요. 처음 이걸 교육적으로 좀 접한 거는 저는 당연히 여느 아빠들처럼 많이 관심은 없었고 와이프가 아무래도 공부한다고 하다가 몬테소리 그 가장 기초자 과정 그 수업을 들었어요. 사실 수업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걸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마다 이걸 화상 줌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수업을 하면 그동안 제가 독점 육아를 하니까 그럼 도대체 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듣는데 해서 옆에서 좀 껴서 듣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릴 때 YMCA를 다녔어가지고 YMCA 설명회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걸 들어보고 다른 애들은 영어 유치원도 보낸대더라.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저 어릴 때랑은 좀 많이 환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와이프가 몬테소리를 이제 보내는 거 좀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좀 해서 원에 보내기 전에 그 몬테소리 교구를 이제 사서 선생님이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었거든요. 교구 수업을 진행하셨군요. 예, 그래서 아예 거부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발도르프 교육이나 또 몬테소리 교육, 숨유치원도 요즘 많이 가기도 하고 또는 놀이학교 같은 것도 하고 영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몬테소리 관련해서 또 궁금하기도 했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첫인상
좀 기억나요. 우리 아버님도 생각보다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의사이시고 배우이시고 회계사, 세무사이신데 아버님들의 직업적인 관점에서 이 교육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게 되게 좋았다라는 거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위인전에서 다 배웠지만 몬테소리 여사님이 이탈리아법 최초의 여의사이시고 이분이 정신 의사여서 정신과도 전공하셨지만 대학교를 새로 가셔가지고 교육학도 전공하셨고 또 실험심리학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관심을 갖고 커리큘럼을 그때만 해도 애들에 대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처음 짤 때부터 분석하는 게 좀 남들이랑 달랐을 것 같아요.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라 교육학을 하신 분이라 그런 게 많이 녹아있을 것 같고 단적인 예로 뭐 수학과에서 애들을 배울 때 이제 3살에는 뭐 세발 자전거를 타야 돼. 나이별로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이때 이거 못하면서 약간 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발달이 느린 것 같으면 걱정하고 그러는데 몬테소리는 보면 0에서 3세, 3세, 6세 기준으로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해서 이 안에서 얘가 그 사이에 조금 그걸 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요소나 과학적인 걸 다 아울러서 아마 그렇게 기준을 삼으신 것 같고 통합반으로 가다 보니까 애들이 또 위에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애들도 아래 끌어주고 이러면서 많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에 보낸 지 이제 한 학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드라마틱하고 급진적으로 변화를 이뤄내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뛰어난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것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정말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모먼트가 있거든요. 저희 로아는 그렇게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 잘 안 되면은 금방 짜증내고 실증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몬테소리를 다니고 나서부터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이런 시도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예, 실패하더라도 짜증을 한번 억누르고 다시 해요. 될 때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좀 한 번 더 이루어내려고 막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끈기가 생기는 모습들이 보면서 사실 제 직업도 그렇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쌓아 올렸다가 무너졌을 때 다시 심기일전해서 다시 시도해보고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보고 다른 관점에서 시도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몬테소리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런 점이 좀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몬테소리를 보내려고 했던 결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실 다른 유치원에는 반이 굉장히 많고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 한 분께서 케어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모든 아이들이 좀 약간 표준화되는 경향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사실 몬테소리는 선생님 한 분당 케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소수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개성을 되게 잘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 직업이나 문화예술계에서도 중요한 건 개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개성을 잘 키워주는 유치원이라면은 너무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공감을 하는 게 알림장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단순히 애가 뭐 했어요가 아니라 이전에 했던데 오늘은 또 어땠어요 해서 선생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를. 그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알림장 보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직업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제 직업은 공동작업이거든요. 이 공동작업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관계가 유기적이고 친구들 이야기 집에서 엄청 많이 해요. 네. 다른 반 친구도 맞아요. 얘기도 하고 다른 반 얘기, 동생들 얘기도 네 반 아니잖아 하는데 걔 얘기를 해서 네. 보면은 이제 수업 같이 합쳐서 하고 그러잖아요. 동생의 근황도 알아요. 뭐 누가 조금 아팠어. 맞아요. 그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친구들 이야기, 동생들 이야기, 오빠 이야기, 언니 이야기 하는 것만 봐도 여기 안에서 지금 공동 작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구나. 서로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을 살피고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세가 예전에는 영어였잖아요, 아버님. 근데 요새 대세가 수학으로 바뀌었대요, 글쎄. 진짜로 영어로 하시는 아버님 보셨을 때 혹시 이거 괜찮은데? 이런 게 또 있으셨을까요, 아버님? 일단은
뭐 숫자하고 많이 연관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숫자를 엄청 잘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좀 연관성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숫자의 연관성보다는 어떤 사회성이나 또는 원리 파악 또는 어떤 패턴 인식을 통해서 다른 응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은 몬테소리 교구 같은 경우에 그런 교구들을 실제로 달아보면서 그 원리나 그 패턴 인식을 통해서 이제 좀 스스로 뭐 이런 부분들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친구들은 이제 자조 능력, 자조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예. 많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몬테소리 교육이 자조 능력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학습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지향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일상생활을 좀 들여다보면은 혼자서 신발을 신는다든지 예전 같으면은 물을 정수기에서 아빠는 좀 떠달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물을 떠다 먹는다든지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은 좀 대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빨리 해서 좀 끝내고 싶은데 기다려야지 또 항공주도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조 능력도 이제 올라가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내심 있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IQ가 아닌 EQ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회복 탄력성이나 EQ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례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실패를 잘 극복을 하려면 실패에 좀 무뎌져야 되잖아요. 소소하게는 부모들이 못 참아서 우리나라에서 막 빨리빨리 해주는데 몬테소리 교구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장난감처럼 뭐 할 수 있게 활동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날 못해요. 못하면은 어쨌든 애가 정리하고 가면 다음날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EQ와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매번 하원을 하고 올 때 가방에 그날 했던 과제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항상 오는데 로아가 이런 걸 가져왔었는데 이렇게 정교한 모양은 아니에요 사실. 막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날 하루 종일 과자도 여기다 넣어서 먹고 뭐든 여기 다 선물 여기서 여기다가 주고 막 그러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감수성이 확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서 좋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거에는 IQ가 중요한 어떤 척도가 좀 됐었다면은 지금은 EQ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정보의 바다에서 어떤 뭐 그런 정보들은 많지만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나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IQ보다는 EQ에 어떤 좀 초점을 더 둬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아빠들이 몬테소리 교육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조언을 이제 그거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전공의 때 처음 이 몬테소리 교육 접했을 때 논문 찾아볼 때 했던 게 교육학 쪽에서도 좀 임팩트 팩터, 이제 인용 지수가 높을수록 신뢰도 있는 그런 학술지인데 거기에 하나 실렸던 게 몬테소리 교육이 다른 공교육이나 널리 알려진 다른 기타 그런 거에 비해서 자기주도성은 진짜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 걸로 되어 있었고요. 사회에서의 자기 효용성이라던가 사회 공감 능력, 발달 능력도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게 있어서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생기고 하려면 자기주도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몬테소리 교육이 참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단점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처음에 와서 아이가 교육을 받는 모습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시지? 약간 이렇게 뒤로 빠져 계시지? 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셔서 내가 이곳에 드리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너무 뭘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다른 원에서는 막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막 선생님들이 하이톤에 엄청난 에너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멀리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선생님께서 적기만 하시고 가끔씩 뭐 이렇게 다시 해보자 뭐 이렇게만 하고 너무 일 쉽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 몬테소리 교육의 어떻게 보면 최대 또 장점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유아교육계 평양냉면 같은 좀 네, 그죠? 교육이 좀 슴슴한데 네, 교육이 슴슴한데 계속 그 교육을 받다 보면은 네, 스며들고 이 깊이감이 느껴지고 네, 아이가 막 점점 크게 변화하고 내 아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또 너무 좋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누구보다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관찰하고 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 주셔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중이시고 이 아이에 맞춘 또 교육법과 그 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아까 여기 들어올 때 텃밭에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 이거 많이 자랐다. 이거 내가 한 건데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몬테소리 교육에서 또 자연과 또 벗삼아서 이렇게 좀 감수성도 좀 풍부하게 올릴 수 있고 과천의 어떤 장점인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뭐 대공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풍도 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로아도 이 몬테소리 다니고 나서 지나갈 때 이제 이 피어 있는 꽃들과 이 식물들과 동물들, 곤충들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갖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살아가는 템포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쉽게 막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느끼고 보고 듣고 하면서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애들 키워본 부모라면 다들 공감할 텐데 집에서 부모가 그냥 빨리 해주는 게 더 빠르고 편해요. 우리 기다려주는 게 더 힘든 거라 어떻게 보면 몬테소리 교사 선생님들이 더 고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정순아 씨, 당신은 왜 아이를 로아를 몬테소리에 보내요? 뭐 어떻게 키우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제 대답은 이런 것 같아요. 그저 이 아이가 지금 가장 이 아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이 시기에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로아가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목적지,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자기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는 거라고 좀 대답을 하고 싶어요. 아버님들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이렇게 좀 긴장도 굉장히 좀 많이 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몬테소리 교육 들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영상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잘 드렸나 모르겠지만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빠로서는 굉장히 좀 흔한 경험은 아니어서 저도 조금 오늘 어렵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우리 공주 아버님 말대로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여유 있게 좀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요. 선생님한테 이제 애들 소식도 중간에 들은 것도 좋았고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뭐 많이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와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확신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과천 몬테소리 어린이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